안녕하세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의 기대주 김동하 작가와 함께하는 순서인데요.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독대라는 작품을 가지고 국내 독자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신 출판 관계자분들과 또 해외 독자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좀 담을까 해서 작가님과 이제 순서를 갖게 됐는데요. 독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제목 그렇지 않아도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네. 있으십니다. 네. 네, 제목 설명을 살짝 해주시지요. 네. 독대란 제목은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홀로 대면하다는 뜻의 그런 독대의 중의적인 의미를 홀로 대응하다라는 의미.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독대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독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소설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좀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독자분들이 정확하게 이 독대의 의미를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그간 어떤 작품들을 발표하셨죠? 네. 미스터리 스릴러에 들어가는 운석 사냥꾼이라는 장편 소설가요. 네. 그리고 피아노가 울리면이라는 장편 소설 이게 두 편을 발표했습니다. 네. 운석 사냥꾼과 피아노가 울리면 두 편, 그러니까 장편 소설이죠. 네, 맞습니다. 두 작품 다 미스터리 분야의 문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대는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지는데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스토리로 설명하기가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깊보건 이 작품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대라는 시골에 사는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있는데 이 고부 갈등이 좀 심한 가정이다 보니까 그 불화로 인해서 어느 날 그 독대 엄마가 독대 동생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엄마와 여동생이 가출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를 쫓아낸 느낌의 아빠와 할머니가 이제 남겨진 거죠. 그러면서 이 독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사는 개념인데 독대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자들과 혼자 남은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은 좀 방황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독대라고 볼 수 있는 교도소에 있던 사촌 형이 가석방이 돼서 집에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독대는 그 사촌형의 매력에 조금씩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폭력 전과가 있는 그냥 범죄자 이런 시선이지만 이 독대는 자기가 항상 무력하다는 그 무력감이 휩싸였던 인물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힘센 형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형에게서 뭔가 팁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 형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보면 모험이란 모험일까요? 그 작은 마을 안에서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독대 내면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독대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독대는 제 마음 안에도 항상 독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성장기 자체가 독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독대처럼 해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 독대라는 소설을 쓰면서 독대라는 인물이 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여기 이 독대 주인공이 13살이죠. 네, 맞습니다. 네. 13살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편 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소설이에요. 네. 네, 우리 출판계에서는 영 어덜트, 그러니까 YA 픽션이라고도 하는데 성장 소설, 그러니까 YA 소설을 영 어덜트 소설을 쓰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구상하셨던 작품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YA 소설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성장 소설을 쓰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제적으로 성장이라는 주제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하고 일단 처음에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당시에 독대를 쓸 무렵에 네. 좀 인상 깊게 봤던 작품들이 성장 소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독대의 엄마와 여동생이 가출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어떤 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보이는 어떠한 그 제스처, 그러니까 행동 중에 하나가 집 안 구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네.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요? 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네. 이 독대라는 이 제목을 설명하면서 이 독대라는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 나오는 아버지, 할머니, 사촌형 다른 인물에게도 그 독대라는 인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집은 최소 공동체인 가정은 사실 무너진 단계 직전에 있는 가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을 허물진 않았고 집을 이제 방을 하나씩 옮겨다니면서 리모델링 가정을 이 아버지가 하게 되는데 네. 그건 이 아버지도 사실은 독대처럼 실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정인 거죠. 그래서 독대의 시선에는 이 어른들은 완성체여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인간이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사촌형도 저마다의 독대로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형상화된 게 집을 끊임없이 리모델링함으로써 어쩌면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고자 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나름의 자구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군요. 네. 저는 또 그렇게도 봤거든요. 네. 그 무너진 가족 공동체의 질서, 그러니까 와해된 질서를 네. 다시 하나씩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도 봤고 지금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체로서도 완벽하지 않은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골격을 다시 이렇게 구축하는 어떤 그런 몸짓이기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포인트 중에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들어왔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독자분들과도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작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약간 덧붙이자면 네. 이 소설이 이제 자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을 리모델링 했던 가정은 사실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집을 통째로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방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근데 그 과정이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저한테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방 하나는 남겨놨죠? 그렇죠. 네, 아. 잘방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 잘 방을 남겨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뭔가 유지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무슨 또 다른 생각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과 같이 했으면 하는 뭐 그러한 어떤 뭐 주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유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이제 저부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약간 사사로운 것에서도 좀 분노가 좀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언론에서 자꾸 나오기도 하고, 저게 저래까지 화가 날 일인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 그런 형태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자기 무력감이 기반이 되지 않는 건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의 바뀌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분노 형태로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소설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일단 소년이 처한 상황 자체가 가장 그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자면 가해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네. 대부분 이 가해자들은 한때 그 피해자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 연쇄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은 바꿔볼 수 있을까? 내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그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굳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보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세상은 바뀌었으면 싶고 이 사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싶고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삶의 어떤 내가 질서를 부여하고 싶다면 네. 그렇다면 보고 싶은 만 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 독대라는 소년이 알게 모르게 실행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이 독대란 작품을 보면서 독대란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꼭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나도 독대와 같은 순간 어떤 면들이 있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이죠. 네. 이 작품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 내지는 우리가 지닌 어떠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작품을 뭐 성장 소설, 영 어덜트 소설로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봤을 때 네. 혹시 이 YA 소설 중에서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독자 여러분들께 뭐 추천하고 싶은 이런 작품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이제 그 성장소설 쪽에서는 고전에 들어가는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네. 근데 이 소설은 이제 워낙 많은 이미 독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소개를 해드릴 만한 소설이라면 가위 들고 달리기라는 소설이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말씀. 가위 들고 달리기. 가위 들고 달리기. 네. 네. 이 소설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 정신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집을 크게 지어서 그걸 병동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 엄마를 둔 아이의 시선으로 이제 이 소설이 전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는 온갖 환자들이 들끓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하는 약간 이해 불가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도 좀 특이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소설을 좀 보면서 힘들었던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떤 작가 작품이죠? 저희 작가님이 어거스텐 버로스라는 작가인데, 네. 그 자전적인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예, 기회 되면 저는 한번.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상당히 유쾌하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화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이 TV 드라마나 영화로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에 발표할 작품이 혹시 지금 아니면 지금 뭐 작업하고 계시든가 뭐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 시작한 작품은 없는데 네. 최근에 이제 쓰고 싶어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작품은 있거든요. 네. 이제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수상한 여행사? 수상한 여행사. 네, 좀 뭔가 비밀이 많은 여행사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어떤 한 작품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그 자기 작품도 기대를 해보고요.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해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 독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독자들도 이 김동화 작가의 이 독대 이 작품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 작품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L 매니지먼트 이구용 김동화 작가와 함께 독대라는 장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